홈팀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소부스키는 최전방에서 활동량과 침투 타이밍 모두가 뛰어난 자원이며 데 베가는 2선에서 탈압박과 볼 운반에 능하며 크로스 시도도 적극적인 유형이며 롤다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며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릴 때 공간 커버가 늦고 측면 수비의 대응 속도도 빠르지 않고 특히 강팀 상대로는 압박 대응력이 떨어지며 전환 시 템포 조절 실패로 인해 쉽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모스는 제공권과 결정력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고 크바라트스켈리아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컷인 중심의 공격 패턴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비티냐는 중원에서 연계, 침투 패스, 전진성 볼 배급 모두에서 중심축을 형성한다. 최근에는 크바라와 비티냐의 2대1 짧은 패스를 통한 하프스페이스 침투 루트가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개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며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있고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파고드는 구조적 패턴은 시애틀 수비 조직의 한계를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 하프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짜인 파리의 공격 전개는 예리하고 반복적이며 수비 커버 범위가 좁은 시애틀로서는 박스 주변 공간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 응집도와 침투 패턴이 경기를 주도할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AT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소를로트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피니셔 유형이며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움직임의 유연성과 이선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며 전방에서 압박 가담도 적극적이며 바리오스는 중원에서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기반으로 공수 전환의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시작되는 전진 드리블 이후 수비를 끌어낸 후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선택이 인상적인 자원이며 AT 마드리드는 전반적으로 좌우 측면보다는 중앙 침투 비중이 높으며 전방 압박과 중원 간격 유지에 강점을 가진 팀이며 최근에는 짧은 패스를 반복하며 전진하는 빌드업 루트를 통해 박스 진입 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원정팀 보타포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고르 제주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간결한 볼 처리와 커버 플레이에 초점을 둔 자원이며 아르투르는 공격 전환 시 좌우폭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수비 시에는 위치 선정에 흔들림이 있는 편이며 사바리노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긴 하나 공간이 협소할 경우 존재감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중원 수비 라인이 전진할수록 뒷공간 커버가 약해지는 구조이며 특히 박스 근처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측면 수비수들의 커버 범위도 넓지 않아 중앙 공간을 내주는 빈도가 높고 전환 템포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결국 수비 조직과 중원 압박 간의 연결고리가 약한 흐름 속에서 AT 마드리드의 침투 패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긴 어려워 보인다. AT 마드리드는 중원과 박스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수적 우위를 창출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고 보타포구는 중앙에서의 압박 실패 시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응 속도에서 밀리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박스 근처에서의 조직 응집도 차이가 경기 양상을 가를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홈팀 인터 마이애미 포메이션은 4-4-2이며 수아레스는 페널티 박스 내 마무리 집중도가 높고 연계 플레이에서도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는 자원이다. 세고비아는 우측에서의 폭발적인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강점을 보이며 메시 역시 볼 운반과 페널티 박스 근접 지역에서의 창조성이 탁월하다. 인터 마이애미는 양측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측면에 넓게 서면서 숫자 우위 기반의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한쪽 사이드에서 2대1 구도를 형성하며 상대 윙백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측면 크로스 빈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풀백이 단독 배치된 3백 팀을 상대로 강하게 작용하며 실제로 상대 수비의 균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양상이 자주 포착된다. 원정팀 팔메이라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비토르 호케는 속도는 뛰어나나 1대1 상황에서 마무리 정확도에 기복이 있으며 문전 앞에서의 움직임도 예측 가능한 경향이 있다. 하파엘 베이가는 중거리 슛과 페널티킥 등 정적인 공격 루트에서는 위협적이지만 빠른 압박 속에선 탈압박 능력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리오스는 활동량은 풍부하나 중원 장악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긴 어렵고 경기 흐름 제어 능력도 제한적이다. 팔메이라스는 3백 전술 구조 특성상 양쪽 측면을 윙백 한 명으로만 커버하고 있어 상대가 강한 측면 전술을 구사할 경우 뒷공간 노출이 빈번하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패스 차단 이후 역습 전환 구간에서는 측면 간격 유지가 무너지며 직접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전술 구도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측면 숫자 싸움이며 인터 마이애미는 구조적으로 완성된 2대1 전개 루트를 자주 활용하며 팔메이라스의 윙백 수비 전술과는 상극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전술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인터 마이애미가 흐름을 주도할 확률이 높다. 홈팀 포르투 포메이션은 3-4-3이며 사무 오모르디오는 높은 제공권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전개하며 기점 역할을 수행한다. 비에이라는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파고들며
슈팅 루트를 열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베이가는 탈압박 이후 짧은 연계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포르투는 박스 근처에서 삼각 패턴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침투 타이밍을 엇갈리게 가져가 상대 수비를 갈라버리는 전개가 자주 포착된다. 특히 이선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크로스 연계가 맞물리는 순간 문전 앞은 혼란 상태로 빠져들며 실점 위기를 유발한다. 측면과 중앙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압박이 무너지는 그 순간 공격은 칼처럼 파고든다. 원정팀 아울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부 알리는 침투 위주의 움직임은 뛰어나지만 연계와 마무리에서는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트레제게는 측면 돌파 이후 선택지가 제한되고 함디 파티는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불안정해 중원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아울리는 수비 블록이 정리되지 못한 채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포르투의 침투 타이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이 쉽게 연출된다. 세컨드볼 대응도 늦고 전환 타이밍을 뺏기면 곧바로 박스 안에서 실점 위기에 직면한다. 이 경기는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팀과 무너지는 팀의 대결이며 포르투는 연계 타이밍과 공간 침투에서 날카로운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리는 이를 막아낼 조직력이 없고 결국 포르투의 전술이 아울리 수비를 깨뜨리고 흐름을 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